한동훈 위원장이 기자 상대 손배소에 패소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LCT 관련한 발언 내용. 해운대 LCT 부실 예.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지금은 이제 아주경제를 나왔지만 전 아주경제 기자였던 그 장영진 기자가 네. SNS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수사 잘하던 한동훈 위원장 당시 이제 그 반부패 부장이었죠. 네.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 왜 이렇게 LCT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해운대 LCT 수사는 왜 금무형으로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명예훼손이다 이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1심에서 어. 좀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용진 기자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훈 위원장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인정을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항소심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봤을 때 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한동훈 위원장이 좀 새겨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LCT 수사에 있어서 뭐 구체적인 권한이라든가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네. 그리고 이 장영진 기자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는 있다. 자, 그런데 언론 입장에서는 LCT 수사에 대해서 추상적인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였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자, 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언론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공직자가는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면 고위공직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보다는 해명, 반박 맞아. 이걸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은 고위공직자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는 그런 뭐 조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해설은 이 언론학 우리 교수님이신 최진봉 교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판단의 영역이 있는 사람 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직접적 연관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장모 기자가 올린 내용은 LCT 수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낸 맞습니다. 거예요. 왜 이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냐. 그거 얘기하는 거 다 마쳐도 못하게 하면요, 언론은 대체 뭘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한 내용 밝히고 그대로 받아 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비평을 하거나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언론의 자유는 침해되는 것이고요. 언론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네.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예를 들면 사건과 연관해서 그 사건 당사자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고위공직자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돼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언론에게 재갈을 물려서 더 이상 언론이 비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오마이TV도 지금 오마이뉴스도 고발을 당했어요. 정정보도 고발이 아니라 언론 정정보도 언론 네. 정정보도 청구를 한동훈. 근데 그거는 언론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 근데 이 기사에는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언론 지나가는 문제에 길거리에 사는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사직에서 봤다 그러면 사직구장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사직에 아니, 있는 모 교수님, 장소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부산에 지인들이 네. 좀 있거든요. 네. 부산에 지인들이 있고 사직동에 사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어봤어요. 네, 그분들한테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는 거는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그렇죠. 봤다는 얘기다. 100%. 네. 그러면 사직에서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야구 보면서 나 사직에서 야구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볼게요. 잠실에서 하는 사람이 네. 잠실에서 열리는 야구 경기를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나 잠실에서 봤어? 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이 고척동이거든요. 네. 고척동에서 동네 고척돔 구장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구 보러 갈 때 네. 자 고척 가서 야구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네. 고척돔 구장에 가서 야구 그렇게 보러 얘기 안 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얘기에 그리고 나서 처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네. 보도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2008년도에 봉다리 쓰고 그렇죠. 그 사진 올렸죠. 사진을 올렸죠. 그러면 네.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문제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봉다리 사진 올릴 게 아니고. 사직에서 본 거다. 사진을 올리면 안 되죠. 그래.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그래 말이 안 돼. 사진을 올렸다는 말은 사직구장이다. 자기가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와서는 그게 2008년께 발표되고 나니까 아 이게 안 맞구나. 그래서 다시 정정보도 청구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사직에서 봤다 그러지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안 했다. 사진은 왜 공개한 거야 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아, 이런 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재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장영진 전 기자 경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 그 해명과 반박을 실어줄 언론 매체는 널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바로 소송? 자기가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기자라든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매체에 대해서 즉각적인 뭐 언론중재위라든가 소송을 통한 방식은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문제 있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외신에서까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압수수색도 압수수색 이렇게 높아지고 언론사에 있다라고. 대해서 압수수색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선진국에서는 네. 뭐 후진국이나 아니면 뭐 독재 국가는 가능하죠 그게. 그러나 선진 국가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가. 이게 저 후진국에서는 하는 그러니까요. 행동이죠 이런 건. 그러니까 김만배 그 신학님 네. 이 보도 이걸로 인해서 여러 기자가 그럼요.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한 그런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죠.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예 이제 그럼 보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우려가 되는. 비판적 보도를 하면 이게 본보기예요. 위협 효과라고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자꾸 소송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네. 언론들이 무서워해. 그럼 뭐라 자기 검열을 해요. 내가 이 기사를 쓸 때 이런 표현 썼다가 나도 압수수색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안 쓰게 돼요 그거를. 좀 더 날카롭게 쓰려 당하도 아 이렇게 썼다가 이거 나중에 또 문제 될 수 있겠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 제대로 비판을 할 수 없게 돼요. 네. 그럼 언론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기관의 비판을 하려면 날카롭고 의혹이 있더라도 의혹을 정말 잘 정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다가 내가 법적 처벌도 받을까 봐. 그리고 고소당하면요. 변호사 선임한테 돈 들어가죠. 그렇죠. 시간 뺏겨요. 시간. 조사받으러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이게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고생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소송을 여러 번 당해 봤는데 그 소송을 당해서 검찰 조사 받고 나중에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 받고 재판 있는 날은요 아무 업무도 못 합니다. 변호사랑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업무를 못 하게 해요. 일을 못 하게 만들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네. 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면서 저희가 언론 상황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 네. 선방위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공중파 프로그램,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하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이런 식으로는 따지면은 단순히 이제 MBC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심이라든가 방심이 살아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을 좀 가하는 형국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김현정의 뉴스쇼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패널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까지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솔직히 4월 총선 앞두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은요 방송 제작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괜찮으세요 교수님? 뭐 나요? 예. 나한테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발언 아니 세게 별로 하시잖아요. 예. 아니 별로 잘리고 이래가지고 예. 종편은 또 안 건드려요. 웬만해서는. 종편 가면 늘 네. 제가 이제 출연한 프로도 패널이 편파적이거든요. 숫자가 패널 구성이. 아니 제 왜 말은. 그러면 거기는 안 건드리는 겁니까? 모르죠. 나한테 물어봐. 그걸 그거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4명이면 3명 정도가 보수. 요즘은 이제 약간 진보적 색채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민주당 패널 1명, 그다음에 미래 뭐 있잖아요. 그 새로 만든 데
미래대연합 쪽. 그쪽에 한 사람. 예. 이렇게 그리고 이걸 진보로 묶어 하나로. 예,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국민의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놓을- 묶어요? 예, 예. 2대 1대 1인데 그러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거 다 여기 범진보, 범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이 미래 이쪽에 오신 분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비판의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돼? 결국 3대 1이 되는 거야. 민주당 편을 한 명, 나머지는 딴 분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통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템도 잘 보세요. 종편 가서 보면 아이템이요. 어디서 그런 걸 찾아내는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잘 모르던 진보나 것들. 민주당이 불리한 거 있잖아요. 네. 요것만 딱 찾아와요. 아. 그걸 아이템으로 다뤄요. 예. 야, 참. 근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바이든 날리면 이 논란 이게 이제 법정 제재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송사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과연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는 제재가 있을 것이냐. 뭐 제재가 간다는 것 자체도 비판이 많지만 방송사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제재가 나올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차등에서 차등돼서 할 것 같다.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MBC가 최초 보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법정 제재 강도 세게. 높은 법정 제재를 내릴 것이고 아, 또 의견 진술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게 형식적인 절차긴 한데 법정 제재 내리기 전에 마지막 절차잖아요. 그렇죠. 중징계 하려고. 그런데 가서 만약에 다른 방송사의 제작진 관계자들이 약간 숙인다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예. 합니다만 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뭐 이들이 만약에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조처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공중파 MBC 포함한 공중파와 어. 그리고 종편과 네. 차등이 있을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